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녁 실전사주반 시간이 7시 시작이 아니고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449강입니다. 시즌 9번째 시즌에 오늘 이 강의하고 요 다음 강의하고 하면은 요 시즌 9가 종료 마무리가 되겠네요. 강의 50개씩을 모아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즌 12, 시즌 10, 시즌 10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449강의 제목은요. 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명리와 관련해서 사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기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중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시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고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내 사업을 했더니만 직장 다닐 때가 더 좋았다. 내가 왜 거길 그만뒀을까? 또 그러다가 또 직장을 이게 이제 자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망했겠죠. 또 직장을 가게 되면 또 나가고 싶고 또 들어오고 싶고 그러니까 냉탕에 있으면 온탕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럽고 온탕에 앉아 있으면 냉탕 앉아 있는 사람이 부럽고 꼭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꼭 경험을 꼭 해봐야 아는가? 내 사주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주적으로 한번 물론 저는 이 지구별 체험은 체험해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사주를 통해서 조금 더 힌트를 얻고자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친절한 신의 배려 정도로 좀 알면 되겠죠. 친절한 신의 배려. 제가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데 이 사이버 대학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어요. 호신쌤 바빠요. 저도 시험 보러 다녀요. 사이버 대학에서 시험을 보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공부 사이버대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한테도 배우시고. 근데 사이버 대학은 시험 볼 때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요. 물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 보고 그 시험을 풀 수가 있어.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 원래는 책 보고 뭐 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이버대 시험을 볼 때는 막 교재 막 갖다 놓고 막 외울 건 외우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시험을 내는 그 교수님들도 머리를 쓰셔가지고 아주 그냥 지문을 아주 길게 써가지고 그 문제 읽다가 보면 시험 시간 다 지나가게끔 그래서 너 언제까지나 오픈북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을걸 너도 공부 좀 해야 될걸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죠. 이 인생은 원래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진짜인데 가끔은 그게 너무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렵거나 또는 궁금증이 너무 많이 동할 때 힌트 해가지고 좀 인생에 좀 힌트를 얻고 싶어요 할 때 이 사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정도의 힌트는 신이 허락을 했다. 마치 사이버 대학에서 시험 볼 때 오픈북을 그래도 눈 감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 인생의 어려움이나 어떤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이 결정을 좀 해보고자 할 때 내 사주에는 이지군이 어떻게 돼 있나요를 물어보고 싶을 때 사주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오늘 좀 요 사례가 좀 강의하기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남자분의 사주인데요. 요 사주를 가지고 함께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주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분은 망했어요 하시는 분은 제가 절대 사주에 공개 안 해요. 그러면 더 망하거든. 그렇죠? 이 사주는 잘 되는 사주예요 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보시고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 사주는 사업이 잘 될 사주 이렇게 하면 정말 사업이 더 잘 됩니다. 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래요. 자, 남자분이신데요. 개해년, 병진월, 갑자일, 무진시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개해년, 병진일, 갑자일, 개해년, 병진월, 갑자일,
무진 씨. 남자분 개년생이시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되셨죠. 정확히는 이제 이분이 사주를 보신 게 아니라, 자, 이분과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께서, 네, 이분의 직업 생활과 가장 인연이 깊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분께서, 제 남편 사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 상담을 해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사주를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약간의 사주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손님으로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한 10분 중에 8분 정도는 사주 조금 알아요. 사주 공부해 봤어요. 하시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하고 상담하면 본전을 뽑아요. 왜냐하면 궁금한 거 다 해결해 가지고 가니까. 근데 이제 가끔 사주를 전혀 몰라요 하시는 분이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가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족시킬까? 나랑 상담을 해도 이분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좀 불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사주를 좀 아는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하시는 게 아주 편해요. 아주 편해.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높은 편인데, 사주 공부 좀 하신 분이신데 남편 자기 사주하고 남편 사주를 보면서 이제 인생 진로의 조언을 좀 듣고 싶다라고 오셨습니다. 인생 진로의 조언이지 이걸 절대적인 가치로 보지 마세요. 그 영화 보러 갈 때 여러분 영화 스토리 다 얘기 듣고 영화 보러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는요 잔인한 영화는 못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영화가 혹시 잔인한 영화인지 막 사람 모가지가 잘라지는 그런 것만 좀 물어보고 잔인한 영화가 아니라길래 보러 갔어요. 뭐 이 정도는 되는데,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친구들이나 여러 블로그나 싹 검색을 해가지고 영화의 스토리를 싹 다 한 영화평도 한 10개 읽어보고 영화 보러 가면 재미없잖아. 그러면 사실 우리의 인생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용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힌트, 잔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만 알아가지고 영화를 보듯이 우리 사주는 인생의 어떤 참고로 삼아야지 내 사주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걸 알겠다. 이거는 좀 곤란해요. 이게 반칙이야. 그럼 지구별 규칙 반칙이야. 자, 요 사주하고 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좌우대칭 데칼코마니 구조의 사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그 사주들 보다 보면 한 10개 중에 한 두어 개 정도의 사주가 사회궁 연월에 있는 글자와 일시궁 일주 시주에 있는 글자가 비슷한 오행이나 같은 글자 또는 비슷한 글자나 같은 글자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뭐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요런 사주 뭐 사회궁의 글자가 개인궁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었죠. 이런 경우 사회적 인자가 개인적 인자가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회궁에도 있는 글자가 개인궁으로 올 때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족속일 때, 즉 비슷한 계절일 때 이럴 때는 사회적 인자를 개인적 인자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다 회계사되다. 뭐 빵 공장에서 일하다가 내 제빵소 차리다. 카페에서 일하다가 카페 차리다. 즉 사회적 인자가 개인적 인자로 전이가 되는 사주예요. 그런 형태는 내가 부자 되고 싶으면 어디서 일해야 돼? 부잣집에서. 부잣집에서 또는 부자 가게에서. 그러면 잘 나가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으면 어디서 일해야 돼? 잘 나가는 회사에서. 복권 살 때 어디서 사야 돼? 앞사람이 당첨됐던 아니면 이곳에서 1등 나왔음 뭐 이런 곳에서. 이사를 가려면 어디 가면 좋아? 전에 살던 사람이 잘 된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연예인 하고 싶으면은 연예인 보조를 하든 뭐 연예인 시다를 하든 뭐 연예인 뭐를 하든 뭐 그런 거를 좀 해주면 네가 하는 일이 내 일이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사회적 인자가 개인적 인자로. 근데 사회적 인자를 거치지 않고 곧장 개인적 인자로 가지고 오려면은 애로가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카페를 차려본 적이 없어. 그럼 일단 가서 카페에서 뭐 몇 달이라도 좀 일을 해보고 사회적 인자를 경험한 후에 개인적 인자로 가지고 오시오. 이런 형태의 사주가 되는 거죠. 오늘 사주도 좀 비슷한 거예요. 좌우대칭 데칼코마니 구조인데, 데칼코마니라는 게 그 학교 다닐 적에 미술 시간에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그 한쪽에다가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도화지를 반을 탁 접어서 이렇게 탁 접었다가 탁 떼면
좌우에 뭐 나비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는 뭐 그런 형태, 나비의 한쪽 날개를 그렸더니 나비의 양쪽 날개가 그려졌어요. 이런 게 일종의 사주를 요 가운데를 딱 나눠가지고 반을 탁 접었더니 비슷한 글자들이 있다. 그러면 데칼코마니 구조의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뭐 FM은 여기에 A, 여기에 A, 여기 B, 여기 B 이런 경우가 이제 완벽한 데칼코마니 구조가 되겠죠. 뭐 청간까지도 비슷해버리면은 뭐 완벽한 데칼코마니죠. 그런 형태는 아예 박스 형태의 사주라고도 그래요. 뭐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형태에는 약간 데칼코마니 구조긴 한데 좀 변형된 데칼코마니 구조죠. 완벽한 대칭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수토, 수토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한 글자만 가지고 끌어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연결된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스템을. 가령 뭐 카페에서 일하다가 카페를 차렸다. 요거를 좀 더 보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슨 산림녹화 사업을 하는 곳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조경하는 곳에서 일을 해가지고는 나도 비슷한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내 개인 조경사업소를 차렸다. 뭐 이런 형태. 국가와 연결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나서 나도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연결된 사업을 했다. 이런 형태가 세트를 가지고 오는 거야. 한 글자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세트를 가지고 오는 거야. 단순히 카페에서 일하다 카페 차렸다. 공장에서 일하다 공장 차렸다. 단순히 이런 형태보다 조금 더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형태죠. 이 사주는 인성과 재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 것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가지고 들어오면서 변형이 좀 이루어지죠. 진의 원진이 자진 합수로 연결이 되는 형태가 돼요. 진의 원진적 구조인데 이거를 내가 그대로 복사해 갖고 와가지고 자진합수의 형태로 연결된다? 어떤 느낌일까? 약간 진의 원진은 약간 좀 문제가 있거나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할까? A라는 도구로 A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B라는 도구로 A적인 일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 무슨 멋있는 백마를 타고 나타난 게 아니라 돼지를 타고 나타났다는 둥. 약간 이런 등등. 스포츠카를 타고 농사길을 달린다는 둥.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인 게 원진기문적인 형태잖아요. 앞으로 진격이 아니라 뒤로 진격을 했다는 둥. 이런 것들. 약간 그래서 보통 특수 이런 형태들. 개성 있는 매력적인, 잘 쓰면은 개성 매력의 인자가 되고, 이게 잘못 쓰게 되면 요상한, 기괴한, 좀 희한한, 좀 특수한,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남자와 살아있는 여자가 사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가 사랑을 했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진의 원진이 가득 있는 분이 작가인데 그분의 작품이 전부 귀신 나라 얘기인데 로맨스 작가래. 그래요? 원진 기문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로맨스인가 했더니 주로 소설 내용이 귀신과의 사랑. 총각 귀신이 밤마다 내 방에 들어와서 그렇죠? 아무튼 그런 완전히 무슨 초월한 로맨스를. 근데 그게 매니아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아주 탄탄한 고기층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진의 원진적 재극인 사업을 하는 형태인데 요거를 자진합해가지고 삼합으로 순리적으로 풀어내다 같은 형태니까 지금 나이가 40대시니까 사회적 사업을 개인적 사업으로 슬슬 가져올 때가 지금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사주는 일단 관성이 없어. 뼛속까지도 없죠? 시장간에도 없어. 그래서 무관사주인데 식신생재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식신생재가 조금 이상해. 왜 이상하냐 하면은 이 병진 바로 앞에 개해라고 하는 이거 무슨 느낌입니까? 이거 딱 느낌이 진월이면 봄이잖아요. 진월이면 식목일 있는 달이잖아. 진월이면 4월이죠. 식목일. 나무 심으러 갔는데 우리 머리 위에 태양 떴는데 그 먼 동네에서는 지금 우르르 쾅쾅 봄비가 그냥 샥 하고 봄비 내리고 있는 산에 나무 심으러 갔는데 내 구역 쪽에서 조금만 벗어났더니 거기서는 막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야 우리 여기 나무 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비가 와서 어떡하냐. 야
그러면 이게 비가 안 내리는 구역에만 약간 모여 있어야 되고 비를 피해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물상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뭐냐면 식신이라는 거는 나의 활동과 전문성이야. 태양 같은 나의 재주와 능력을 펼치고 싶어. 봄날의 재물 위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피어나는 재물 활동에 나의 재주를 드러내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일정 에리어를 벗어나면 우르릉 쾅쾅 쏵쏵쏵 비가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 진토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막 강물이 막 불어넘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아, 지금 소풍 왔는데, 딱 그런 느낌이면 소풍 왔는데, 야, 우리 다음 2차 갈까? 그래도, 야, 지금 딴 동네 다 비 온대. 비 안 온 데가 여기밖에 없대. 그러면, 그럼 여기만 놀아야겠네. 그럼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인성이죠.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인성이 식신을 보고 있으면은, 식신적 활동을 제어하는 인성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 허락받고 일하시오. 1번. 인성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스스로 허락해서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고, 인성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사주에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내게 아니에요. 인성이 내게 아니면 나의 식신적 활동의 허가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 연주 자리에 있으면 허락받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야. 일정 에리어에서 여기 벗어나려면 허락받아야 돼. 이분 직업이 영업사원이신데 그 차에다가 물품을 싣고 자기 영업구역 내를 영업을 해서 그곳에 필요한 본사의 물건을 갖다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나 저기 지역에 있는 뭐 대형 슈퍼나 뭐 마켓이나 이런 곳에 관련된 물건을 갖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쿠팡맨하고는 좀 다른 건데 뭐 사주적으로는 좀 비슷한 요소도 좀 있지만 이런 경우가 보통 자기 영업구역이 있는 영업사원들이에요. 자기 영업구역이 있어서 그 영업구역 내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보통 그런 형태의 영업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메가패스를 깔아주는 사람, 어느 지역에 뭐 인터넷 뭐 이렇게 인터넷 관할 구역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물건이나 상품의 어떤 지역 총판이나 그 지역 영업 내에서 내 능력껏 그 장사를 해 가야 되는데 그게 외부의 통제를 받는 형태. 그래서 이사주가 이게 정인식신 구조가 교육계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사주가 이 공부 학문 자격을 충분히 따지 못하면, 즉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따지 못하면 인성의 통제를 받아서 식신을 써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구인장 같은 거 영장을 받아야 이제 마음대로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제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보통 문서에 의해서 에리어가 정해져서 영업을 하는 형태. 물론 이 사주 중에는 무슨 교육자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뭐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이분 케이스는 이 사주를 그런 형태로 지금 이런 형태로 쓰셨어요. 어떤 특정 지역 영업권을 가지고 근데 본사 직원이세요. 그래서 본사 직원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차량직 직원입니다. 차량직 직원. 그 일을 오래 하셨대요. 한 10여 년 가까이 하셨답니다. 그래도 회사가 대기업이야. 대기업이면 복리후생이 강하거든요. 자, 무관사주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관성이 강하면 좋든 싫든 시키면 해야 돼. 좋든 싫든 시키면 해야 되는데 관성이 약하거나 관성이 없으면 싫으면 못 해. 싫으면 안 해. 좋으면 해. 좋으면 해. 이게 마음에 들면 한다고. 그래서 무관사주는 채찍형 훈육이 아니라 당근형 훈육을 해야 된다. 어떤 자녀가 무관인데 식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아이를 당근 전략으로 이끌어야지 절대 채찍 전략으로 이끌면 반항심만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마음에 들고 뭐 돈도 좀 벌고 수익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편제 관할 영어권 내에서는 자기 자율권이 좀 보장이 되는 일들이에요. 자기 에리어 내에서는 자기 자율권이 보장되는 거. 가령 학교 선생님은 교실 내에서 자기 자율권이 보장되죠. 택시 운전사는 내가 핸들 잡았으니까 1번 루트로 갈지 2번 루트로 갈지 그거 내 맘이죠. 물론 뭐 손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손님한테 허가받고 가는 거 아니죠.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택시 뭐 포장마차 그 관할권 내에서는 내가 대장이죠. 이런 형태들. 어떤 특정 관할구역을 청소하는 청소부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는 내가 여기를 청소하고 여기를 청소할지 저기를 청소하고 여기를 청소할지 그거 내 맘이죠. 그런 어떤 관할구역 내에 내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관성을 쓰는 사주는 안 하면 안 되니까라는 측면이라면 이게 식상하고 재성을 쓰는 측면이라면은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돈 벌려고 좋아서 내가 원하는 재주를 부려서 내 자율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 내 전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식신의 뿌리가 강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식신이 지금 약간 무늬가 식신인데 약간 그러죠. 케이크에다가 딸기 크림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위에 무늬만 딸기 크림이 올려져 있는지 케이크를 팠더니 그 안에 정말 딸기잼이 들어있는지 그거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정말 딸기잼이 들어가 있고 딸기 크림을 올려놨으면 이게 뿌리가 있는 딸기 케이크인 거고 겉에만 딸기 케이크를 발라놓고 케이크를 후렸는데 안에 딸기가 전혀 없으면 이거 무늬만 딸기인 척, 뭐 오렌지 주스로 치면 오렌지 맛 주스, 뭐 식용색소, 황색, 사모만 잔뜩 들어있는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이제 식신을 쓰기로 돼 있지만 사실 밑에는 식신이 없죠. 대운에서 식신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대운에서 식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기술 전문직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런 요소는 사실 그닥 강하지는 않다. 뭐 라는 이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대기업의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마트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물품들을 그 제공해주고 거래처를 보통은 뭐 주류 관련된 업소들이 그런 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생필품과 관련된 우리 생활에 빠지지 않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제가 그쪽 업종 직업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회적으로 하던 일을 개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런 형태가 허가받아, 승인받아 하는 일인데 그 허가권을 내가 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허가권을 가지고 와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진토를 쓰고 있다라는 뜻은 전에 다루던 것을 내가 허가를 받아서 내가 다루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뭐 회사의 경운기나 뭐 회사의 지게차를 다루던 사람인데 그 전에는 회사에 허가받아서 회사에 시키는 일만 했지만 회사로부터 어느 지역에 그거를 내가 사든지 뭐 해가지고 나도 같은 지게차나 뭐 특수차를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같은 재물활동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있죠. 업종이 완전히 바뀌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형태가 좋은데 근데 인성만 좀 달라졌죠. 진의 원진스러운 허가권이 자수의 허가권으로 바뀌면서 둘이 삼합으로 궁합이 맞는 재물활동과 어떤 인허가권이 궁합을 맞는 형태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을 현재는 회사 직원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어떤 사업권이나 영업권, 지역 관할권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남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업계에서는 대리점 개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 말로는. 그래서 남편이 대리점 사업권을 본사로부터 따서 이 지역을 그전에는 본사에서 본사 직원을 보내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본사 직원 하던 사람이 이 지역 나한테 줘.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나 벌어갈게. 라고 하는 대리점 사업권을 허가권이죠. 일종의 인허가권. 인성은 인허가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격을 얻어서 재물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교육사업도 될 수 있고 문화예술사업도 될 수 있고 인성사업도 될 수 있는데 자격사업도 되는 거예요.
자격사업, 인허가권 사업. 우리 주변에 자격사업